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 혁명의 이야기의 뒤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세 사람, 덩똥, 로베스피에르, 마라, 이 세 사람 중에 마라가 암살당했는데요. 그 암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라의 죽음과 다비드의 그림. 마라가 죽자 그 죽음의 어떤 그 장면을 다비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으로 남겨놨습니다. 어떻게 남겨놨는지 한번 어, 보기로 하죠. 장폴 마라라는 그 혁명 일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은 1743년에 태어나서 1793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있었는데 그 혁명기, 과도기를 거치면서 93년에 암살을 당하게 돼서 50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그래서 이 장포 마라는 이 공포 정치를 주도했던 일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코방당 중에서도 그 산악파, 이제 산악파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 말로는 몽타뉴파인데요. 이 몽타뉴라는 게 마운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몽타뉴파를 우리가 우리말로 옮기면 그냥 산악파라고 부르는데, 이 산악파, 이 몽타뉴파가 이 아주 급진적인 그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온건한파와는 대립되는 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건한 개혁 성향의 그 이 무리는 소위 지롱드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롱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롱당과 이 라몽타뉴하고는 굉장히 이념적으로 같은 그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이지만 이 온건파와 급진파의 이 대립이 이 과도기에 심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덩통도 이 단두대에서 죽었고, 또 나중에 로베스피어르도 단두대에서 죽죠. 근데 이 마라는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온건한 개혁 성향과의 이 갈등 때문에 이제 이 암살당하게 되는데, 이 마라는 이 과학자이자 내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가 피부병이 심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피부병에 좋은 그 약재를 넣어서 이 이제 목욕을 자주 했다고 해요. 말하자면 이제 뭐 온천이 있었으면 뭐 온천욕을 했겠죠. 근데 하여튼 이 온천이 없었으니까 프랑스에, 그래서 욕조에다가 이제 그런 약재를 타서 이 그 목욕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일도 보고 그랬다고 해요. 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93년에 이 온건파인 그 지롱드파의 한 여성인 샤를로트 코르데라고 하는 아주 그 행동주의 여성인 그런 그 지롱드파의 여성 자객한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니까 이게 이제 큰 이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어,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와 이제 친분이 있었던 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고전주의자의 그 화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고전주의 화파인 이 다비드가 이 마라의 죽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어, 이 암살했던 이 콜데라고 하는 그 지롱파의 여성은 이 당연히 이 암살한 지 나흘 만에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비드가 그린 그림을 보면
이게 마라를 말하자면 신성시, 마치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듯한 그러한 그림으로 마라의 죽음을 극적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왜 이 지롱드파에서 암살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마라는 그 골델리에 클럽이라고 하는 이 클럽에서 아주 열정당원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급진파 중에서도 아주 급진적인 클럽이었는데 이 클럽은 마라나 덩통이나 데스물랑 같은 사람이 이제 이 클럽에 있었고 여기서 인민의 벗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민의 벗이라고 하는 그 저널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저널이라고 하는 거는 1793년에서 94년까지 뭐 불과 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저널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 이 저널을 통해서 인민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했고요. 이제 그거를 발행하고 또 그런 혁명기에 인민 결사를 그 선동을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그 클럽에 아주 맹활약을 했던 마라였기 때문에 온건파인 이제 지롱드파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브레이크를 건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식의 시도를 하는 와중에 결국은 암살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골델리에 클럽에서 발간한 저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브르 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그 인민들의 자유를 쟁취하고, 그거를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 죽음밖에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선동적인 저널을 냈다고 하는데 이거를 냈는데도 역시 그 프로코프의 뒷길이었던 이 고르드 코메르스 그 뒷골목에서 이 저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저널 이 나온 데를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쿠르드 코메르스 상탕데르고요. 여기서 이제 마라가 여기서 그 저널을 만들었고 덩똥도 요 근처에 살았고 여기가 프로코프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고 실제로 그 기요틴이라고 그러죠. 기요틴 단두대를 만든 그러한 그 과학자라고 그러나 의사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걸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기요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 땄는데 그 사람도 이 동네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 작은 광장에서 이 단두대를 한번 시험을 해본 데도 여기였다고 합니다. 당동의 동상은 여기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도 당동의 동상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는 이제 암살당했는데 다비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선 작품에 있던 그 미술품에 그러니까 그 그림의 어떤 구도 자체가 어디서 따왔냐 하면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 예수가 죽은 다음에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예수의 상을 조각한 게 그 바티칸에 있죠. 그 피에타 상의 그 예수의 모습에서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마라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이렇게 대비되는, 그래서 마치 이 종교적 성인의 반열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비드는 마라의 죽음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가 이 편지지를 들고 또 한 손에 펜을 들고 있는데 바닥에는 암살자가 이제 마라를 찌르는 칼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성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어떤 상징물로서의 펜, 그 다음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잔악함, 그리고 어떤 그, 그 어떤 폭력적인 그러한 상징물로서의 펜과 칼을 배치를 시켜놔서 대비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라에, 이게 바친다. 이, 다비드가. 이렇게 문구를 새겨서 마치 이 마라가 죽은 다음에 묘비석과 같이 그런 탁자를 오른쪽 밑에다가 그려 넣었다는 거가 다비드가 아주 잘 이 구도를 고안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피에타 상과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이 고개를 떨구고 한 팔이 쭉 내려져 있고 펜을 들고 있고요. 밑에는 칼이 있고 왼손에는 편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탁자가 있는데 거기 아마라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다비드가 마라에게 바친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뒤는 아주 어두운 색깔로 단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어떻게 보면 좀 성인의 어떤 죽음 같은 거를 묘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치 이 포즈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고 나서 이 마리아가 이 예수의 시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예수의 모습의 이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그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화가는 신고전주의 화풍의 어떤 화가였는데 이 로베스피에르의 친구였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지지자였고 그래서 이 마라가 죽자 그거를 안타까워해서 이 마라의 죽음을 그린 것이죠. 근데 나중에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실각하고 단두대에서 처형되자 이제 투옥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석방이 돼서 이제 석방이 된 이후에는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아주 협력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궁정화가가 돼서 나폴레옹의 대관식도 그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궁정화가가 된 거죠.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나폴레옹의 알프스 등정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거는 뭐 실제로 이렇게 말을 타고 나폴레옹이 넘었을 리는 없는데 하여튼 아주 나폴레옹의 어떤 강인함, 어떤 위풍당당 이런 거를 잘 묘사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아마 다비드의 대표작인데요. 이 대표작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폴레옹이 이렇게 월계관을 쓰고 또 황제관을 이 손으로 들고 있는데 이거를 밑에 보시면 조세핀 황후죠. 황후한테 지금 씌워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이런 주교가 나폴레옹한테 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나폴레옹은 이때 자기가 스스로 관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주교들이 뒤에 있고요. 이제 조세핀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고, 이 그림의 가운데 보시면 어떤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보이시죠? 그것은 나폴레옹의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를 가운데다, 정 가운데다 그려놓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이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 2층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에 보시면 거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그 뒤편에서 무슨 스케치북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비드 본인의 모습을 거기다가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드 자신도 거기다 그려놓고,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도 그려놓고, 근데 이 그림이 실제로 파리에 가서 보시면 루브르에도 있지만, 이 루브르 이외에도 벨사유 궁에도 이 대관식 그림이 있어서 두 점을 이 다비드가 그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라 자코빈느라고 하는 그 식당입니다. 이거는 자코방당의 식당 뭐 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식당은 제가 가봤는데 너무 이 아담하지만 굉장히 그 멋있고, 정말 실내 장식이 아주 우아하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프로코프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식당이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오년숲이나 더콩피 오리 요리나, 그다음에 꼬꼬방,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죠. 이런 것들이 아주 정통 프랑스 그 식단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식당인데요. 특히 이 식당은 그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관광객이 가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프로코프에는 진짜 관광객이 거의 한 뭐 80% 된다면, 이곳은 라자코빈이라고 하는 관광객이 한 1, 20%가 안 됩니다. 대부분 이 현지인들, 파리저항들이 가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자가 촘촘하게 놓여 있어서 옆에 사람하고 거의 붙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 다 들을 수 있는데, 물론 프랑스어를 잘 모르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옆에 사람 말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 정도로 다닥다닥 붙여 앉아 있습니다. 근데 왜 프로코프는 르 프로코프인데 이거는 라 자코빈입니다. 그래서 왜 이 여성 명사를 썼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라라고 붙이는 경우가 대개 식당에 많은데, 이거는 왜냐하면 대개 요리사나 그 안주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라를 앞에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자코방파의 어떤 이념을 상징화하는 뜻에서 그거를 여성 관사를 붙여서 라자코빈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요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가요? 하여튼 뒷길에 이 식당이 있는 꿀드 코머스 자궁광장은 기요틴 단두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실제로 처음으로 테스트한 곳도 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리에 이제 이 자코빈느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입니다. 이 뒷길에 있는데, 저쪽 더 안쪽으로 가면 프로코프가 있고요. 그 앞쪽에 이제 이 자코빈느가 있습니다. 이 식당인데 아주
그 간판이 굉장히 예쁘죠. 여성적으로 생겼는데 여성 얼굴도 있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이자 동시에 뭐냐면 살롱 드때 그 찻집이죠. 살롱 드때 때가 이제 T니까요. 그래서 라 자코빈느는 이 살롱 드때며 동시에 레스토랑이다. 뭐 이런 아주 예쁜 편말이 붙어 있는데 이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뒤에는 이 프랑스의 그 당시에 어떤 풍속화 아주 그 색감이 아름다운 그 풍속화들로 벽면들이 다 장식돼 있어서 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 이 멋있는 공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러한 아주 예쁜 식당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거가 이제, 앙시앙 코메디 가고요. 여기가 이제, 꿀드, 코메르스 뒷골목이고요. 여기 프로코프, 가 있고요. 자코방은, 라 자코빈느는 이 큰 길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꿀드 코메르스 요 뒷길에 여기에 있습니다. 뒷길에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식당인데 여러분들이 가시면 여기도 가봐야 되지만 정말 이 라자코빈이라고 하는 식당은 한번 꼭 가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대로 어, 여기가 이제 당동의 동상이 여기 있고요. 당동이도 여기 살았고요. 여기가 바로 오대영역 바로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디드로 백과전 작파 그 디드로 상은 여기에 좌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 동네가 참 프랑스 혁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두 편에 걸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다음에 파리에 가시면 이런 프로코프나 자코빈 식당에 한번 꼭 가보시면 그 당시의 그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정말 좋은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가보시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